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사업장 현황 신고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학원업 관련한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뭐 입시 학원이나 보습 학원이나 뭐 이런 태권도, 음악 미술 학원, 예체능 학원들 하고요. 그리고 뭐 외국어 학원이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속해 있는 공부방, 교습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교육 관련한 업을 하시는 분들이 학원업에 속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속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세 사업자로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셔야 되죠. 사업장 현황 신고는 뭐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2월 10일까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장 현황 신고도 마찬가지로 그 신고하실 때 홈택스에서 자료조회 불러오기 기능이 활성화되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활성화가 돼 있죠. 그래서 1월 26일 이후부터 보통은 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 관련한 업종들은 이 수익금액 검토표를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요거를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렸더니 신고하는 과정에서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기타 카드, 그러니까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다른 카드를 쓰셨다 그러면 그 지출 내역도 별도로 미리 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거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장 현황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홈택스를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기 홈택스 들어오시면 위에 보시면 증명 등록 신청 여기 있어요. 그 여기로 들어가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 홈택스에 로그인 하실 때는 지금 처음에 로그인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와 있고 사업자 전환으로 떠 있다 그러면 지금 사업자 현황 신고는 사업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상태다 그러면 지금 개인으로 로그인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사업자 전환을 눌러서 사업자로 로그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사업자 상호가 떠요. 참고 삼아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개인으로 로그인된 상태에서 여기 사업자 현황 신고를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증명 등록 신청을 들어가더라도 사업자 현황 신고가 중간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자로 로그인을 하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사업자 현황 신고가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오시면 여기가 첫 화면인데 여기 보시면 뭐 작성하기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신고를 하시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신고 도움 서비스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참고 삼아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신고에 도움이 됩니다. 들어오시면 이제 제일 먼저 정보 입력하는 화면이죠. 가장 위에 사업자 등록번호 옆에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밑으로 정보들이 다 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뜨는 정보들 확인하시고, 그리고 아래 전화번호 3개 중에 하나 입력하시면 이제 저장하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가기 전에 여기 보시면 공동사업 여부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사업을 하시는 거면, 그러니까 대표가 혼자다 그러면 단독에 체크된 대로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여기에 공동 명의로 공동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 공동으로 선택을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넘어오시면 여기가 이제 첫 화면이에요. 사업장 현황 신고하는 첫 화면. 그래서 왼쪽부터 수익금액 매출 명세, 그리고 공동사업자 명세, 그리고 매출액 명세하고 매입액 명세 작성하는 건데,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 수익금액 매출 명세 작성하기 들어가셔가지고 작성을 다 하고 나오면 아래에 있는 매출액 명세까지 다 작성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여기 작성하기를 눌러서 수익금액 매출 명세부터 작성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매출을 여기에서 적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매출을 적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매출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지난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구분해 가지고 파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계산서를 발급하고 일어난 매출,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이제 매출이 일어난 경우,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급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증빙 없이 그냥 현금을 받은 매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집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공부방이나 교습소를 말씀드리니까 뭐 대략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1월부터 12월 달까지 과목이 어떤 과목이 있었고, 그 달에 정원이 몇 명이었는데 수강한 인원이 몇 명이었고 수강료가 얼마니까 이번 달에 수강료가 이렇게 합계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들어온 수강료 중에 신용카드로 들어온 거, 현금 영수증으로 들어온 거, 그 다음에 기타 현금으로 들어온 것들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평소에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여러모로 나중에 사업자 현황 신고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이 매출 관계에 있어서는 정리가 평소에 필요하겠죠. 그리고 보통 교습소나 공부방 업종 같은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 매출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죠. 특히나 이제 학원업 같은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행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기타 현금 매출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실제 신고할 때도 신고서 상에서 조회가 되겠지만 일단 그 신용카드 매출은요. 여기 계산서 영수증 카드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조회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요런 화면에서 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2025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조회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같은 메뉴에서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들어가시면 여기 매출 조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회를 해보시면 현금 영수증 매출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기타 현금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자 본인이 메모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여기 작성하는 화면인데 수익금액 매출 명세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작성하냐면 가장 먼저 여기 검토표라고 되어 있는 수익금액 검토표부터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나면 왼쪽에 여기 수익금액의 금액이 표시가 될 거고요. 여기에 표시된 금액을 가지고 아래에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기재를 하시면 돼요. 수익금액 검토표는요. 여기에서 보면 학원업 중에 이런 업종 코드를 가지신 분들이 이제 작성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는 809007 공부방 교습소를 예로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업종 코드가 여기에 속하시는 분들은 다 동일합니다. 그냥 업종 코드 숫자만 다른 거예요, 내용이.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여기 검토표 작성하기, 수익금액 검토표를 작성해 볼게요. 그러면 가장 먼저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업종 코드는 809007 돼 있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전년도 수익금액 검토표 불러오기가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사업자 현황 신고를 했고 수익금액 검토표를 제출했다 그러면 전년도 거를 그냥 불러와도 되죠. 여기 뭐 강의실이나 사무실이나 뭐 책상수나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대로 불러오고 나서 아랫부분에서 수정할 것들이 있으면 그냥 수정만 해주면 됩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죠. 사업장 시설에 대해서 기재를 다 끝나고 나면 아래 강좌 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본인 교습소나 공부방에 강좌가 몇 개인지를 여기에 써주시면 돼요. 지금은 예를 드는 거니까 일단 2개를 써볼게요. 그리고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는 강사나 아니면 사무직 등이 있다 그러면 인원과 연간 총 급여액을 기재해 주는데 보통 교습소나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원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예를 학원업으로 들고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여기 예를 드는 거고요. 보통의 공부방이나 교습소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이 보통 혼자서 하고 계시죠. 여튼 이렇게 기재를 하고 나면 여기 해당되는 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기재를 하고 나서 아래에 교습 현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교습 현황은 과목명에 이렇게 클릭하시면 쭉 이 과목의 예가 있어요. 여기서 선택을 하시고 그러니까 기존에 아까 보셨던 여기 지금 정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어 과목이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국어라고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수강 인원을 쭉 이렇게 기재해 놨다가 연말에 합계를 했더니 이렇게 112명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보고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총 수강료를 이렇게 곱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기재를 하시면 되고 입력 내용 추가를 하시면 밑에 이렇게 한 줄이 뜨죠. 그러니까 지금은 한 과목밖에 없는 공부방이나 교습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2과목 이상 있다 그러면 똑같은 방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줄 더 띄우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아래로 내려보시면 총수익금액 명세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강료를 먼저 기재를 해야 되는데 이 수강료는 위에 지금 띄워놨던 여기에 수강료 합계를 여기에 기재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 여기에 수강료 합계에 들어가지 않았던 기타 매출이 또 있다 그러면 기타 수입 쪽에 적어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없다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합계를 보시면 이렇게 금액이 자동 계산되니까 이제 여기까지 하시면 이 수익금액 검토표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수익금액 명세. 여기까지 하시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기본경비 사용금액 검토거든요. 그래서 각각 해당되시는 금액들을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보증금, 월 임차료, 뭐 연간 임차료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시는 거를 숫자를 집어 넣으시면 되고요. 작성 완료로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0원이던 수익금액의 바깥에 3,840만 원이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3,840만 원을 가지고 아래에 보시면 계산서 발급분,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 기타 매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3,840만 원을 이렇게 증빙별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먼저 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로 들어가셔가지고 계산서 매출을 써주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 학원업은 계산서 매출이 별로 없죠. 만약에 있다 그러면 여기 전자계산서 불러오기로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신용카드 매출하고요. 현금 영수증 매출을 입력하는 건데 여기는 자료를 조회한 다음에 그 숫자를 여기다가 직접 기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용카드 등 매출 자료 조회를 누르면 아까 제가 그 매출 내역을 정리하라고 말씀드릴 때 봤던 그 화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고 그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 현금 영수증도 마찬가지 2025년도 걸 조회하셔가지고 여기 나오는 내용을 보고 여기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매출은 현금으로 일어난 매출이죠. 그러니까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발급 없이 일단 현금으로 받고 일어난 매출을 여기에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적어서 오른쪽에 합계가 난 이 금액과 위에 수익 금액에 있는 이 금액이 일치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오면 여기 수익 금액 매출 명세 작성됐고요. 동시에 아래 보시면 매출액 명세도 작성이 됐어요. 자, 그 다음은 공동사업자 명세인데 지금 우리는 단독사업자로 체크를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단독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명세를 작성 안 해도 되죠. 혹시 공동사업자다 그러면 그 일반 업종에 대한 사업장 현황 신고서에서 공동사업자를 가정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매입액 명세를 작성할게요.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가장 먼저 이런 안내창이 뜹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증빙,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말하죠. 이러한 증빙이 없을 경우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들어가 보시면 매입 계산서 입력하는 란이 있고 세금 계산서 입력하는 란이 있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입력하는 란은 있는데 기타 현금 사용분을 입력하는 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 증빙이 아닌 이상은 여기에 입력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매입 계산서부터 입력을 할게요. 계산서 수치분 작성하기를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나온 화면에 전자계산서 불러오기를 눌러서 여기에 표시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종이계산서다, 전자계산서 외에 받은 종이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매입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세금계산서 수치분 작성하기를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는 불러오기가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 조회예요. 그래서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1년 동안 내가 받았던 세금 계산서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있으니까 요거를 바깥에 나와서 요거를 작성해 주시는 건데 그러면 여기 이렇게 표시가 돼 있겠죠. 그리고 종이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래 명세 입력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작성하고 밖으로 나오면 여기 매입세금계산서 표시가 돼 있죠. 그리고 나서는 여기 이제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에 대한 매입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금액이 클 수 있어요, 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걸 적냐 하면은 일단 사업용 신용카드로 사용한 내역, 그 다음에 사업용 신용카드 외에 다른 개인카드로 사용한 내역과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고 사용한 내역을 기재하게 되겠죠. 여기 사업용 신용카드는 홈택스에 등록돼 있으니까 홈택스에서 조회가 될 거고요. 현금 영수증도 마찬가지고 대신에 이제 다른 카드들은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외에 다른 현금 사용하고 받은 간이 영수증이나 기타 증빙 없는 이런 지출 내역은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되지 않은 다른 카드를 사용하셨다 그러면 각 카드사마다 자료를 요청하셔가지고 1년치를 다운받으신 다음에 그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들을 합해가지고 여기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여기 매입액 명세도 작성이 끝나요. 그러면 이제 사업자 현황 신고 신고서는 작성이 다 완료된 겁니다. 이제 이대로 신고하기를 누르시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요. 사업자 현황 신고의 가장 큰 목적은 수익 금액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확정된 수익 금액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기준 금액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세금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는 신고서 제출하기로 신고를 하시면 사업장 현황 신고는 끝나요. 그러니까 사업장 현황 신고는 그냥 신고만 하면 끝나는 거고요. 별도의 납부 세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 기한은 2월 10일까지니까 꼭 잊지 말고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